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 AP몰러 머스크와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팡로이드에 이어 현지 시간 15일 밤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스위스 MSC도 수에즈 운하 통과 중단을 결정했다. CNBC에 따르면 MSC는 15일 밤 자사 화물선인 MSC 팔라티움 3호가 공격을 받았다면서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을 치겠다며 홍해 지역의 민간 선박을 무차별 공격해왔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통과를 꺼리는 선박들이 늘면서 연말 쇼핑 대목 기간 물류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다음 뉴스. 독일이 오는 17일부터 전기차 구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돌연 중단한다. 이 보조금은 당초 2024년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정책이 1년 정도 빨리 중단됐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지난해에만 47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다.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 또한 지난 15일부터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유럽연합 내 자동차 시장 1위를 달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도를 축소함에 따라 유럽 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뉴스. 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10%가량 낮춰 출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류업계가 온갖 부담을 이유로 소주 출고 가격을 7% 안팎 올리면서 고물가 압박 속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추세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희석될 전망이다. 외식 물가 상승세 속에 한 병에 7,000에서 8,000원까지 오른 음식점 소주값도 꿈쩍 안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 뉴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워처에 따르면 전세계 버튜버 시장 규모는 2030년 1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버튜버는 컴퓨터 그래픽, 모션 캡처 등의 기술을 통해 가상의 2차원, 3차원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를 통해 유튜브 등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뜻한다. 최근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등으로 가상 인플루언서 규모는 더 확장될 것으로 점쳐진다. 확장현실 기기의 발달도 호재다.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는 7월부터 3D 아바타에 더해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아바타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도 버튜버를 앞세워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6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구인 플랫폼 레즈메빌더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I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은 37%에 달했다. 또 44%는 AI의 효율화로 내년에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AI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세계적인 업무 협업 도구인 아사나의 직장 내 AI 현황 2023 보고서에서도 노동자들은 그들의 업무 중 29%가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다. CNBC는 이에 생성형 AI로 인해 해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기술 발전이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하나투어에 따르면 노재팬 영향이 있었던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일본 여행 예약 수는 378.3% 증가했다. 다른 여행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체 여행객 수에서 일본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전체 여행객 수에서 일본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2019년의 2배 수준이다. 이 같은 일본 선호도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에 출발하는 일본 패키지 가운데 북해도 상품의 경우 대부분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최소 8개 성의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최근 업무용으로 현지 브랜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베이징과 텐진에서 공무원들에게 외산 브랜드의 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데 이어 금지령을 확대한 것이다. 현지 브랜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8개 성에는 경제 규모가 큰 광둥성과 저장성, 장수성과 세계 최대 아이폰 공장이 위치한 허베이성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확대한 것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전체 매출의 20%를 중국에서 올리는 애플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2월 15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04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